얘기 좀 해보죠. 소수당이 다수당에 맞서는, 합법적으로 맞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꼽힙니다. 필리버스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동물국회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 정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습니다.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토론권을 짓밟는 반의회적 폭주이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치 행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를 막기 위해서 60명이 반드시 재석을 해야만 한다는 요건으로 강화를 한 것입니다. 본인들은 5분의 3을 채워서 표결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본회의장의 일부밖에 재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국회법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단지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목적하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유이동 의원님, 민주당이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운영위 소위를 통과를 했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필리버스터를 할 때 60명, 국회의원 60명이 앉아서 듣고 있지 않으면은 필리버스터 중단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합법적인 최후의 저지 수단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그 국회 내에서의 절대 다수를 앞세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막무가내식 그 진행은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국회법을 이야기할 때 사실 국회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합의를 전제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법을 만들 당시에 국회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신사도 정신을 가진 선량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 때문에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지 않다가 뭐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년도에 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그때 선진화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일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양당 간의 합의를 통한 국회 그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를 통한 운영을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그냥 일방적인 다수결 처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저도 국회의원 3번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속했던 상임위는 정무위에만 있었는데요. 그렇죠.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이 있다고 수적인 우위가 있다고 그것을 합의 처리가 아니라 표결 처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의원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일간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결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예. 그 뒤로는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가 연 것이 돼서 입장이 바뀌었을 때 당신이 왜 이런 행동을 우리 결정을 했었는가 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설득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예. 잠시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22대 국회에 와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설득과 대화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숫자를 바탕으로 한 이런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불편할 겁니다. 저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 남짓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에 60석이 대기하고 있으려면 필리버스터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할 테고 당신들이 피곤할 테니 금방 손을 들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저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늘 항상 국민의힘에게만 적용되는 사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할 텐데 예. 지금 저렇게 바꾸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게는 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게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게 큰 어려움, 장애물로 전 곧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의원님. 그렇죠. 다음 총선 때 또 의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필리버스터를 우리 국어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도록 한 게 필리버스터인데 그거를 지금 조건을 걸어가지고 60명 이상이 앉아있지 않으면 못하게 막는다. 이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야당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불가피한 조치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 의사 방해입니다. 최대한 주요 한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회기를 도과시켜서 통과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을 설득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전국 상황을 법안에 연계시켜서 민생 법안이든 비쟁점 법안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 놓고 본회의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가 제초에 설계된 제도 취지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건을 강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개의 정족수 정도는 유지해서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국민께서 지켜보시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이지 필리버스터를 아예 근본적으로 막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개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입틀막 이런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의 정족수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하는 의원만 남겨놓고 자리 다 비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 강화하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필리버스터 자체가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해보고 그게 60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살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여당의 이런 공세에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법사위 사자라고 받기로 했습니다. 역공을 편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그 대장동 항소와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희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당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국정조사 얘기는 여당에서 먼저 나왔던 것 같고 네. 법사위에서 받겠다 지금 야당이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럼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선 필리버스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1964년도에 당시에 5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당사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든 그런 정당인데, 자, 본인들 예전에 민주당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36명이 가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60명이 문제가 안 됐을까요? 자, 결국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60명이라는 규정을 두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방해하는 걸로 하는데 민주당이 영원히 집권 여당을 할까요? 저는 아마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자, 본인들도 입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법을 바꾸자고 이야기할 건가요? 반민주 악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 특검,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 항명특검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명특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 과연 이게 항명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어떤 식이든지 국회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일단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진짜 이게 항명인지 아닌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좋습니다. 추미애 법사에서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걸 굳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실은 특검과 이 지금 국정조사를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저는 받아들이면 저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우리가 그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주장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해보면 아마 그 사람들이 과연 검사장들이 항명을 한 것인지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